저는 7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에서 저는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손길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사는 공간인데도 마치 손님처럼 조심해야 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바쁘게 사는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마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저를 밀어내는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까? 내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다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나는 순간 머쓱해져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주려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친 뒤 싱크대를 닦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 싱크대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얼룩이 남잖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항상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잔소리꾼으로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또 한 번 제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일에 신경 좀 끊어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도와준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돼요.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 했고 나는 점점 더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고 다가가면 며느리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제가 알아서 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저는 그 말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예뻐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하든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집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그녀는 벽을 세우고 아들은 그저 중립을 지키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게는 이 상황이 마치 외로운 전쟁 같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도와주면 더 빠르게 끝나지 않겠니? 괜찮아요.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서 제자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렇게 느끼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며느리는 아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 그건 나도 생각했어. 엄마가 좋은 뜻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지만 가끔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참견한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어머니,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계속 우리 생활에 관여하시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하잖아요. 엄마가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원했고 저는 그들에게 걸림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떠나야만 이 갈등이 끝이 날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밀려난 기분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구나. 그런데 너희 둘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하니까 엄마가 조금만 우리를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해요. 아들의 말은 나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밀어내는 태도를 보였고 아들은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따로 생활하시면 서로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예견했던 말이라 해도 직접 듣는 것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우리도 이제 아이도 생각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엄마 혼자 계셔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붙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공간으로 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집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었을까? 아니면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걸까?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한 뒤 저는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가끔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와 아들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죄송해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등을 돌리는 기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홀가분할 줄 알았던 이 공간이 점점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아들의 출근을 챙기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하던 시간이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옷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은 외롭지 않으세요? 필요하신 건 없고요?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생활에 집중해.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가끔은 제 존재가 잊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모임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도 며느리랑 자주 부딪혔어. 결국은 나와서 혼자 살게 됐지만 요즘은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맞아. 처음에는 외롭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더라니까.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들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작은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가꾸듯이 제 마음도 다시 가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려고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들과 마주하면 또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보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너희랑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게 참 반갑겠구나. 주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해의 기회일지 아니면 또 한 번 상처받는 시간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다시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거리를 유지하며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주말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원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밝은 얼굴로 들어섰지만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분위기에 저는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도 추웠지? 어서 들어와. 엄마, 오늘도 따뜻하네요. 여기 올 때마다 안심이 돼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는 듯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자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남편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엄마. 이번 달까지는 급여가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당장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니? 사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상가 보증금이 부족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꼭 다시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걱정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너희가 힘든 상황인 건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도 이사 나오면서 가진 돈이 많지 않다.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지금 너무 절박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저희가 꼭 열심히 살아서 갚을게요. 어머니,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머리를 싸매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절박한 건 알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주고 다시 내 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또다시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 알겠다. 하지만 이 돈은 내 마지막 남은 여유 자금이야. 너희가 정말 갚을 수 있다는 걸 약속해야 한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안도하는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돕고 싶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과연 제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건넨 뒤 며칠 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주 전화를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습니다. 얘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시간이 괜찮으면 전화 좀 해주렴.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혹시 나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던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희생했지만 그 결과는 이런 외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만 원을 넘겨주면서 제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마디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